안녕하십니까. 제이콥 사일런스입니다. 자, 영상이 뜸했는데요. 요즘 지수가 좀 많이 좋아서 저도 유튜브가 본업이 아니라 주식 투자가 본업이기 때문에 저도 좀 바빴습니다. 좀 수익 난 거는 좀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좀 종목을 재정비하느라 제 유튜브 찍을 좀 짬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찍는 거고요. 지금 코스피가 몇이냐? 3198. 3198까지 올랐는데요. 일단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뭐 예측 뭐 이런 거는 제가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시간을 갖는 걸로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주식 투자.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함에 있어서 크게 깨달았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정말 가장 큰 시작할 때 가장 큰 획을 그은 사건인데요. 제가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친구 중에서 좀 도박에 빠졌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카지노, 합법적인 카지노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강원랜드 뿐이 없어서 일단 강원랜드 가서 좀 많은 돈을 잃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신세 한탄도 하고 돈도 빌리려고 하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돈을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일단 제 주위에서 그렇게 카지노 가서 했던 사람을 처음 봤고요. 저도 그래서 그때 처음 카지노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살면서 로또도 여태까지 로또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뭐 대학교 때 재미 삼아서 스포츠 토토? 뭐 스코어 맞추는 거는 한두 번 해봤는데 바로 틀려서 뭐 여태까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 얘기를 듣자마자 좀 피가 끓었었어요. 좀 이렇게 수학자로서 도박은 뭐 카드나 뭐 이런 거는 이제 확률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과정 공통수학에서 뭐 경우의 수, 좀 확률 파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극한이랑 리미트랑 좀 대입을 시켜서 한번 공식을 만들어 볼까? 좀 그런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확률과 극한을 같이 짬뽕 시켜서 공식을 만들려고. 근데 제가 직접 뭐 강원랜드 가본 적도 없고 거기 가서 뭐 남들 다 투기하고 있는데 도박하고 있는데 저 혼자 뭐 공책 들고 이렇게 뭐 공식을 만들 수 있는 노릇은 아니잖아요. 일단 그 온라인에 들어가면은 온라인 그 불법 카지노가 있습니다. 뭐 해외에 연결해서 뭐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걸로 저는 공부를 했어요. 일단 돈만 안 내면 불법, 구경만 하는 건 불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돈은 뭐 여태까지 뭐 넣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제가 좋아하던 그 워크래프트 그거 할 시간에 하루에 한 몇 시간씩 짬을 내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공식을 만들려고 좀 부단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공식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바카라를 많이 하는데 바카라는 엣지가 좀 많더라고요. 엣지 맞나?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 카지노가 가져가는 돈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나오면 홀짝에 건 사람들 모두 다 잃는 게임. 그럼 그 돈은 카지노가 가져간다. 그런 걸 아마 엣지라고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엣지를 계산해보니까 종목 중에서 다이사이라는 게 뭐냐면요. 주사위 3개 던져서 뭐 홀짝, 뭐 큰 수, 작은 수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있는데요. 그게 엣지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가장 적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사이로 일단 공식을 만드는 거를 시작을 했고요. 한 6개월 정도 했습니다. 6개월 정도 해서 이제 집에 있는 A4 용지, 학원에 있는 거 가져와서 이렇게 쌓아놓고 다 썼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올 때마다 다 뭐 몇 대소 홀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트리플은 이제 엣지 카지노가 다 가져가는 거. 그렇게 해서 확률이고 뭐고 이제 극한 뭐 시그마 뭐 다 모든 내 수학적인 모든 걸 다 대입해서 공식을 만들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도 결과는 아시죠? 아휴, 도박에 무슨 정답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뭐 6개월 동안 정말 한 수백만 장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조금 똘끼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결정하면 똘끼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결국이나마 하나는 몇 개는 공식을 나름대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가지고 처음으로 강원랜드에 갔습니다. 강원랜드에 가서 한 몇 번 안 갔어요. 일단 거리도 멀고 피곤하잖아요. 일하고 뭐 거기 주말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피곤하고 그래서 뭐 가족이랑도 2번인가 갔고요. 총 한 4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서너 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원랜드에서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운이었죠. 그 공식이 좀 어느 정도 맞아서 제가 한 700만 원 정도? 700만 원 정도 좀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수익이 나도 좀 그런 거 아시잖아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아무리 만든 거지만 이거는 좀 운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마카오를 갔습니다. 혼자 배낭을 메고 마카오를 갔습니다. 그 새벽에 마카오를 가는데 그 대한항공을 타고 갔는데 죄다 이제 도박을 하러 가는 아저씨들, 아줌마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줌마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 하는 얘기가 뭐 대부분 바카라 얘기예요. 바카라. 그래서 저는 뭐 다이사이만 했기 때문에 바카라는 법칙도 모르거든요. 근데 끝수? 뭐 끝수가 뭐 큰 사람이 이기나 뭐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일단 마카오를 가서 숙소를 잡고 2박 3일 일정이었거든요. 이제 숙소를 잡고 이제 좀 가는 여정이 길었으니까 한숨 자고 이제 거기 같이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그때 대화를 했던 사람이 삼성전자 뭐 전무도 있었고 그분은 워낙 출장이 잦으니까 라스베가스 가면 라스베가스 가서 블랙잭을 했답니다. 뭐 주종목이라는데 블랙잭도 하고 뭐 마카오 이쪽에 중국 쪽에 뭐 출장을 오면은 마카오에 오고 뭐 이런 분이셨고 되게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분은 연봉이 세니까 연봉의 한 10%는 도박으로 뭐 취미생활을 한다. 좀 이런 주의였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거의 뭐 도박에 뭐 거의 찌든 분. 한국에도 못 돌아가는 뭐 그런 분이었고 그 게스트하우스 주인도 도박하러 왔다가 오릭 나가지고 여기에서 자리를 오래전에 잡으신 분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뭐 서두가 길었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센즈인가? 뭐 그런 도박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센즈 뭐 되게 유명한 베네치아 호텔? 뭐 그런 데 가서 했는데요. 물론 뭐 다른 건 법칙도 모르니까 다이사이만 했습니다. 제 공식 그냥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하러 간 거죠. 근데 이제 마카오는 도박의 도시답게 굉장히 프리합니다. 이제 가방을 메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검문 그런 것도 잘 안 해요. 가방 그런 걸 딱 메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가방 하나 메고 딱 들어갔는데 도박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테이블에 뭐 거의 뭐 제가 하면은 저밖에 없습니다. 뭐 많아봤자 2-3명. 뭐 줄탄 테이블이나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이 몰려있고 뭐 거의 없습니다. 뭐 하다 보면은 시가도 갖다 주고 시가도 살 수 있고 커피는 뭐 서비스로 주고 음료수 뭐 무한 서비스
서로 이제 경쟁을 많이 하는 거죠. 워낙 도박장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곳저곳에서 도박을 관광도 하면서 도박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센즈라는 호텔에서 베팅을 하는데요. 이젠 딜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 딜러는 좀 강원랜드나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좀 틀리게 아줌마 딜러들도 많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딜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뭐 마카오의 도시답게 전 국민이 그냥 딜러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알바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마지막으로 이제 테이블을 잡고 고독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베팅을 하는데, 그 딜러가 할머니였어요. 좀 지금 정말 얼굴이 생생히 영원히 못 잊을 얼굴인데 할머니였어요. 머리가 좀 약간 백발이었습니다. 이렇게 백발이고 안경 안 쓰시고 이렇게 좀 얼굴이 좀 하얀 아시아인이요. 약간 중국인이죠. 할머니였는데 제가 베팅을 할 때마다 제 얼굴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할머니 왜 그러지? 그래서 계속 베팅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젠 거기서 돈을 다 잃었습니다. 베팅을 할 때마다 제 얼굴을 보고 고개를, 제 눈을 마주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할머니가 뭐야?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나? 아니면 이걸 도박을 하지 말라는 건가? 좀 약간 의구심이 들면서 이렇게 베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돈을 다 잃고 이제 마카오에 이제 호수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돈을 다 잃었으니까 이제 택시비도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택시비도 아낄 겸 이제 공항까지 이렇게 걸어가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맞습니다. 그 할머니가 도박을 하지 말라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진다.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막 오면서 카지노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는 없겠구나. 어느 정도 미래는 이 사람은 잃고 이 사람은 그런 미래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제가 했던 것은 다 뻘짓이었죠. 제가 아무리 공식을 만들고 독립시행이라서 지금 생각해도 전혀 불가능한 거였지만, 아무튼 제가 한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습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항으로 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아니구나. 물론 한두 번은 제가 강원랜드 가서 돈을 땄던 것처럼 딸 수는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절대 돈을 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날 이후로 여태까지 도박장은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젠 모든 걸 잃고 다시 이젠 제 일에 열중을 했죠. 열중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식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한번 주식에 적용을 시켜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주식도 그때까지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상 해보려니까 방법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히 놀았던, 딱 문득 떠오르는 게, 서현역 가면 그 NH투자증권이 있었지. 그래서 거기 가서 상담을 받고 계좌를 트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쉬운 거예요. 이 실체도 없는 주사위랑 싸우다가, 정말 실체도 없는 독립시행, 바람의 방향, 공기의 압력, 그런 거 계산할 수도 없어요. 진공 속에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도박장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것도 계산할 수 없고 그냥 온리 독립시행과 싸우다가 실체가 있는 회사가 있잖아요. 실체가 있는 그리고 실제 일하고 있는 회사에 그 공식을 대입을 시키니까 이건 정말 에베레스트를 맨날 등산을 하다가 설악산 간 기분이었어요. 이건 뭐 거의 그래서 처음으로 이젠 30만 원인가? 그걸로 주식 투자를 해봤습니다. 좀 제 공식도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이젠 돈을 30만 원을 넣은 이유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건 있었어요. 주식 투자를 언젠가는 해야겠구나.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 살면은 좀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정말 소액이지만 한번 돈을 넣고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공식이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맞고 이제 틀리는 경우는 계속 보완을 해 나갈 수가 있죠. 도박하고는 틀리게. 왜냐면 실체가 있으니까 보완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독립시행은 절대 보완이 안 됩니다. 도박은 절대 보완이 안 됩니다. 근데 주식 투자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오늘 주제가 뭐였죠? 주식 투자. 절대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다. 가 오늘 주제였죠. 제가 오늘 제 배경화면에 이게 바로 요즘 핫한 비트코인 5분봉 차트입니다. 5분봉이란 건 뭐냐면요. 이게 봉 하나에 5분, 이게 5분짜리예요. 되게 이렇게 이 컴퓨터가 이게 좀 노트북이 느려서 이 5분봉, 1분봉, 날 이거는 이제 일봉이라고 매일 이제 차트인데요. 날봉 한번 보실게요. 야, 진짜 이건 대선 테마주도 아니고 이게 한 10배 정도 올랐죠. 그래서 요즘 비트코인이 핫한데 보통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의 접근이 어떻습니까?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아니죠. 이제 차트 보면서 대부분 이젠 1분봉 틀어놓고 비트코인 유명한 유튜버 분들 많으시죠? 바코드 분을 비롯해서 너무 재밌게 봅니다. 아니 그냥 배우려고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재밌습니다. 개그맨보다 더 웃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분봉을 보면서 이제 차트 매매를 거의 99% 하시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추세 매매 오를 것 같다 내릴 것 같다 추세 그런 다음에 추세를 타야 된다 추세가 뚫렸다 이런 매매 지지선이 무너졌다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돈을 벌려고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모두 부자가 되는 세상은 절대 오지 않아요. 근데 모두 서점 가서 책 읽고 똑같은 매매를 합니다. 근데 모두 돈을 딸까요? 절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열에 한 9은 다 잃어요. 결국엔 상승장이라도 그게 다 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려가는 거에도 베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비트코인 이건 마진 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코드 아까 언급드린 바코드 분도 숏에 많이 걸었다가 돈을 몇 억씩 날리고 그런 경우도 허다한데 이게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를 보고 추세를 보고 그게 어느 정도 주식은 맞는 퍼센테이지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차트에 뭐가 다 들어있다거니 하면서 거의 미술 공부식으로 이렇게 내가 돈을 벌려고 합니다. 내가 차트를 보고 내가 분석을 합니다. 내가 모든 거를 노력해서 제가 다 돈을 벌려고. 그건 정말 잘못된 투자법입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회사에 투자를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고 돈을 앞으로 더 잘 벌 회사 혹은 CEO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림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저는 정말 그 할머니가 고개를 절레절레 할 때 정말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을 벌려고 하지 말자. 어차피 카지노는 돈을 매년 번다. 누구한테 벌까요?
증권회사는 매년 돈을 번다. 증권회사 직원들 월급 뭐로 줄까요? 다 개미들 투자한 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돈을 벌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필패예요, 필패. 물론 뭐 TV에 간혹 나오는, 뭐 방송에 간혹 나오는 정말 타고나신 분들은 제외입니다. 정말. 근데 그분들이 뭐 진짜일 거라고는 저는 뭐 열의 열은 다 진짜일 거라고도 생각을 안 하지만 뭐 그중에 진짜도 계시겠죠. 뭐 차트만 보고 매매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따시는 분들. 근데 저는 그 영역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그때 마카오를 가서 깨달은 건 절대 내가 돈을 벌려고 하지 말자. 어차피 모두 다 부자가 되는 세상은 절대 오지 않는다. 이미 결과는 다 알고 있다. 그러면은 정말 힘도 백도 없는 개미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지 성공하느냐. 그 회사와 CEO를 봐야 됩니다. 사람을 봐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회사와 사람에게 투자를 하십시오.